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의 하루는 왜 지루한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재미있으셨나요? 혹시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기계처럼 출근하고 퇴근하진 않으셨나요? 커피 창업도 돈만 바라보고 시작하면 반복되는 노동에 금방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재미없는 이유는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만 따라가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가 타성에 젖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때 비로소 재미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매일 샷만 내리고 음료만 내리는 매장은 삭막합니다. 하지만 손님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장님, 오늘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어제 사간 커피 너무 맛있었어요. 라는 손님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경험. 이것이 바로 일하는 재미입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바라보는 곳만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손님의 취향을 기억해주고 우리 매장의 철학을 설명하며 믿음을 쌓아갈 때 매장에는 활력이 넘칩니다. 줄 서는 매장의 비결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즐겁게 손님과 소통하는 사장의 에너지가 손님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눈이 내리면 따뜻한 음료 1+1 게릴라 이벤트를 열어 손님의 마음을 달래주고 비 오는 날엔 수건을 건네며 배려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까를 고민하면 아이디어는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재료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손님을 내 집에 온 귀한 지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매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먼저 시작하는 용기, 그 차별화가 당신의 매장을 특별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재미있게 만듭니다. 인생을 즐기는 경지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한다는 뜻입니다. 기계적으로 일을 아는 수준에 머물지 마십시오. 손님을 치유하는 과정을 진심으로 즐기십시오. 내가 즐거워야 손님도 즐겁고 내가 행복해야 매장에도 행복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고통이지만 즐거워서 하는 일은 그 자체가 보상이 됩니다. 언젠가 돈을 벌면 재미있게 살겠다는 건 착각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살아야 오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손님의 취향을 묻고 왜 우리 원두가 다크 로스팅인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무관심했던 손님이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지루했던 일상은 사라집니다. 희생의 결과는 냉혹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달콤합니다. 기계적인 반복을 멈추고 손님을 위해 작은 이벤트 하나라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손님을 지인으로 대하며 함께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재미있게 살기로 마음먹은 순간 성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듯 당신도 지루한 일상의 틀을 깨고 가장 유쾌한 당신만의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군쟁편 8. 군대 다음은 지휘 시스템에 달렸다.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왈, 엄불상문, 고위금고, 시불상견, 고위정기, 북은 고정기자, 소위 일인지 이목야, 인기전일, 즉 용자부득 독진, 겁자부득 독퇴, 차용중지법야, 고야전다화고, 주전다정기, 소위 변인 지이몽야. 군정에서 말했다. 말이 서로 들리지 않으니 진과 북을 사용한다. 모습이 서로 보이지 않으니 깃발을 사용한다. 무릇 진, 북, 깃발은 사람의 이목을 통일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이목이 통일되면 용감한 자는 홀로 진격하지 않고 겁쟁이는 홀로 후퇴하지 않으니 이것이 무리를 다루는 법이다. 그러므로 밤에 진행하는 전투는 불빛과 북을 많이 사용하고 낮에 진행하는 전투는 깃발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적절하게 맞추어 지휘 신호를 바꾸기 때문이다. 원문의 군정은 옛날 병법서인데 그 사이 일실되어 지금은 볼 수 없다. 없어진 책인데 손자병법이 이를 인용한 것이 위 내용이다. 첫 구절을 한국어로 옮기면 이렇다. 말이 서로 들리지 않으니 진과 북을 사용한다. 모습이 서로 보이지 않으니 깃발을 사용한다. 야단법석 난리도 아닌 전쟁터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겠는가? 그러니 진과 북소리로 주의한다. 징은 청동으로 만드는데 두들기면 땅땅땅 날카롭고 쟁쟁한 소리가 사람을 흔든다. 북은 소가죽으로 만드는데 두들기면 둥둥둥 가슴이 뛰게 만든다. 북을 치면 진격하고 징을 치면 철수한다는 신호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지휘다. 그 밖에 각종 호각으로 다른 신호를 전달했다. 서로 보이지 않을 때는 깃발로 지휘했다. 깃발에는 각기 다른 색깔과 도안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수기 신호라는 것이 있다. 깃발을 흔드는 다양한 동작에 따라 적군의 특정 상황을 표현하거나 아군의 지휘 신호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깃발은 시각적인 통신수단이자 부호 지령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릇 징, 북, 깃발은 사람의 이목을 통일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이목이 통일되면 용감한 자는 홀로 진격하지 않고 겁쟁이는 홀로 후퇴하지 않으니 이것이 무리를 다루는 법이다. 진과 북과 깃발로 병사의 이목을 통일한다는 것은 행동이 일치한다는 뜻이다. 용감한 병사라 하더라도 전진 병력이 없으면 혼자 맘대로 뛰쳐나갈 수 없고 겁이 많은 병사라 하더라도 철수 병력이 없으면 혼자 맘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군대를 지휘하여 작전하는 방법이다. 군법의 규정은 대단히 엄혹하다. 전진해야 할 때 전진하지 않고 후퇴해야 할 때 후퇴하지 않는 자는 목을 벤다. 오기가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와 싸울 때 일이다. 양국의 병사들이 접전하기 전이었다. 병사 하나가 끓어오르는 용기를 주체하지 못해 홀로 뛰쳐나가 진나라 병졸 2명의 목을 베어 돌아왔다. 오기는 병사를 참수하려고 했다. 장교가 말했다. 용맹한 장병이니 공을 세워 죄를 갚도록 하십시오. 오기가 말했다. 용맹한 장병이 틀림없다. 그러나 군령을 어겼다. 오기는 병사의 목을 베었다. 장군이 전쟁에 나가 있으면 군주의 명령일지라도 듣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장군이 전쟁터에 군령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엄숙하게 전쟁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부대를 이끌고 적을 추격한다고 하자. 곧 적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뒤에서 지잉 소리가 들리면 철수해야 한다. 당신은 적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해도 뒤에서 지잉 소리가 들리면 철수해야 한다. 당신은 적을 놓아주고 반드시 부대를 이끌고 돌아와야 한다. 지휘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 않으며 전쟁의 전체적인 관세를 당신은 읽을 수 없기에 상관의 지휘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밤에 진행하는 전투는 불빛과 북을 많이 사용하고 낮에 진행하는 전투는 깃발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눈과 귀에 적절하게 맞추어 지휘 신호를 바꾸기 때문이다. 어두울 때는 주로 불빛과 북소리로 주의하고 환할 때는 주로 깃발로 주의하는데 이는 환경 변화에 따라 병사의 눈과 귀에 알맞은 지휘 신호로 바꾸기 때문이다. 조기가 전쟁을 논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춘추시대 제나라와 노나라가 장작에서 교전할 때의 일이다. 제나라 군대가 패해 물러났다. 노나라 장공이 추격하려 했다. 이때 조기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정거에 올라 한동안 자세히 관찰한 후 추격해도 된다고 하자 무려 30리를 추격하여 제나라 병주를 죽였다. 노나라 장공은 추격 가능함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물었다. 조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추격할 때는 매복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제나라 병사들의 정거를 보니 바퀴 자국이 엉망이었고 깃발도 쓰러져 있었다. 그런 군대는 안심하고 추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깃발이 쓰러졌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 지휘 시스템이 이미 마비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모두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 도망간다. 이때 제나라 군대는 이미 군대가 아니라 그저 난민일 뿐이니 얼마든지 추격해도 되는 것이다. 물론 적국의 깃발이 쓰러졌다고 마구 추격했다가는 당신이 당할 수도 있다. 당신은 적국의 지휘 시스템이 마비된 것으로 알겠지만 적국은 징이나 북소리 암호로 지휘하면서 고의로 깃발을 넘어뜨려 당신을 유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목은 어두운 저녁 병영에서 불과 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소개하고 있다. 정지하면 병영이고 움직이면 포진이다. 밤에 야영하는 방법은 낮에 포진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큰 진지 안에서 반드시 작은 진지가 있어야 한다. 큰 병영 안에도 반드시 작은 병영이 있어야 한다. 동서남북의 각 부대는 각각 병영을 구축하여 동그랗게 포진해야 한다. 장군의 병영은 그 가운데 위치하며 각 병영끼리는 고리처럼 연결되어 마치 하늘의 별자리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한다. 병영 사이의 거리는 대략 50보에서 100보 정도인데 길을 내어 서로 통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이의 공간은 병사들이 넉넉하게 대열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참호는 서로 마주보게 구축하여 유사시 활을 쏘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십자로마다 작은 보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 밑으로는 비밀 통로를 굴착하여 보루를 지키도록 한다. 적군이 심야에 병영을 노략하려 접근하면 들어오도록 방임한다. 일단 진입하면 북을 친다. 각 병영은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보루에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인다. 병영 전체가 대낮처럼 환해질 것이다. 병사들은 모두 병영에 바짝부터 대열을 정렬한다. 병영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자는 전부 잔입한 적일 것이다. 높은 곳에 자리한 궁수들이 사방에서 활을 쏜다. 잔입한 적군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살될 것이다. 제갈량은 이처럼 병영과 진지를 구축하여 물샐 틈 없이 방어했다. 제갈량이 철수한 자리를 둘러본 사마이는 이렇게 탐복했다고 한다. 과연 천하의 기제로다. 우리의 사업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무런 시스템이 없다면 그냥 그때그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교육 동영상, 레시피 영상, 청소, 장비 관리 모든 것을 영상으로 제작해 언제든 필요에 따라 볼 수 있다면 매장 또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매번 반복하는 것보다 영상을 제작해 바로 볼 수 있으며 업무 외 시간에도 이해 안 되는 부분까지 참고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남고 가끔 사용하게 되는 것은 잊혀질 수가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매장이든 작은 매장이든 누구나 제작해서 남겨놓으면 효율적인 면에서 당연 앞서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중요성은 그만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매장에 필요하다면 모두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해 놓고 활용한다면 그 매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부분부터 영상을 제작해 저장해 놓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